대통령이다. 회복기 대책 마련하라. 의료 민영화 중단하라. 3년 4개월간의 코로나가 종식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일상을 회복하고 있는데 코로나 전담 병원들만 일상 회복이 요원하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담병원 해제 이후 의사 부족과 재정난으로 인해서 공공병원이 붕괴 위기에 처해 있지만 우리나라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 감염병이라는 사회적 재난에 헌신적으로 대응한 공공병원들을 역할이 끝나자 고사시켜버리면 공공병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어 지역 의료 격차도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담병원들의 정상 회복을 돕는 것은 곧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강화하면서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금 당장 전담병원들의 회복기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전담병원의 절실한 요구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담병원 조합원들은 보건의료노조 7월 총파업 투쟁에 최선두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병상 가동을 중지하라는 내용의 공문이 내려왔고 이때부터 천안의료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의 전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해 2월 20일부터 감염자가 급증했고 21일 복지부가 병원 병동 소개 명령을 내렸습니다. 3일 이내로 전체 병동을 비우고 확진자 치료가 가능하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담병원 지정 해제일로부터 6개월의 회복기 손실만을 보상했고 이제 그 보상마저 끊긴 상황입니다. 환자가 없는 것이 우리들의 잘못입니까? 지역의 필수 의료를 담당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공익적 비용 그 어느 하나도 정부는 책임있게 지원하려 하지 않는 현실이 공공병원의 2023년 상황입니다. 적절한 재정 투입을 통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현재의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역 인근에 종합병원, 민간 개인 병원들이 있지만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진료과나 지역의료는 없어지고 있습니다. 24시간 분만 사업,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가정간호사업, 인공신장실 운영, 지역사회 연계 건강증진 사업 이같이 수익을 낼 수 없는 사업들을 책임지게 해놓고 그 적자를 온전히 의료원이 감당하도록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매월 몇 억씩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대로 지속되면 임금 체불은 현실이 될 거라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고 나니까 대통령은 의료진들 모아놓고 서보라고 하더니 큰 박수 부탁드린다고 하고 도지사는 여러분 덕분에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면서 직원 각각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 걱정하지 않고 직장 다닐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적어도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월급 걱정하지 않고 공공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익적 적자 해소 방안이 하루빨리 시행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남시의료는 정상적인 운영 체계를 갖추기도 전에 2020년 7월 개원과 동시에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비상운영하면서 감염병 대응에 최전선에서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시설 이후 체계적으로 기능을 정비해 나가야 했던 성남시 의료는 더욱 심각한 감염병 대응 후에 임상 경험이 안정적으로 축적되지 못하고 의료 시스템에 여러 문제가 양산되기도 하였습니다. 대원 초기부터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미뤄올 수밖에 없었던 의료기관 운영체계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신상진 성남시 시장과 성남시 의회는 책임을 방기한 채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속에 발생한 적자를 핑계로 민간에 팔아넘기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상진 성남시 시장과 성남시는 위탁해야 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자가 문제다. 위탁 후 나오는 적자도 시가 채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재정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의료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데 대학병원들도 의료진은 현재 부족한 상황입니다. 위탁도 해결책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상진 시장은 감염병 대응에서 전력을 다했던 성남시 의료원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무를 방기한 채 말 그대로 토사구팽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대응의 최일선에서 싸워온 공공병원을 두고 우리 사회는 정부는 영웅이라고 덕분에라고 공공병원이 있어 다행이라고 고마움을 표했다. 그러나 말뿐이었다.
실제로 의료원들의 결산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35개 지방의료원에 23년 3월 말 기준으로 기관별로 차이가 다소 있으나 총 1조 5,598억 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었지만 이 시간 이들 의료기관이 3년간 의료 손실은 총 1조 5,737억 원에 달한다. 더 큰 문제는 지난 3년간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탓에 의료기관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의 숙련도가 현저하게 낮아져 있다는 점이다. 이들 의료기관이 일상회복을 더디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 소개했던 환자를 다시 채워야 하는 단순한 문제 이상의 어려움이다. 그러나 정부는 회복기 손실보상금 지급의 기준을 6개월에서 12개월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을 바꾸지 않고 있으며 이미 지난 3년간 지방의료원 등의 손실보상금이 충분히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기준에 따라 이미 감염병 전담병원의 대부분이 회복기 지원이 종료된 상태다. 지역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있어도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는 정부의 대책에서나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대부분의 공공병원은 당장 임금체불의 위기에 놓여 있으며 회복불능, 존폐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에게 묻는다. 공공병원이 감염병 진단병원으로 전면에 나서지 않았더라면 어떤 상황이 도래했을까? 지방병원과 코로나 전담병원에 대해 손실보상과 함께 코로나 회복기 지원 예산을 확대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또다시 국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공공의료가 가장 먼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공공병원 운영 정상화를 위해 보상기간을 최소한 2년간 연장하고 추경 편성 및 2024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회복기 대책 마련하고 의사 인력 확충하라. 확충하라. 예. 공공의료 붕괴된다. 공익적자 지원하라. 예. 민간 입장